네, 여러분들 복수 테스트 1주차 잘 풀어보셨나요? 해설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 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에 대한 정책 형성, 자, 이런 것들이죠.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본질적 내용 나왔죠? 본질적 내용. 자, 이런 문장이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정책 형성 기능은 자, 어떻게 돼요? 국회가 행사한다 이렇게 했어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법부가 담당을 하고 이런 경우는 법률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본질사항 유보설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행사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행정작용은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자, 법률에 이런 경우는 또 행정이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법률 유보에서 많이 봤던 거죠. 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결정. 자, 금액 결정은 중요합니다. 금액 결정. 이거는 본질적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정해줘야 돼요. 금액 결정은. 자, 문제는 수신료 징수 업무.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이 징수 업무는 이걸 뭐 KBS가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징수할지 아니면 제3자한테 위탁해가지고 통합징수할지 구체적인 징수 방법이죠. 징수 방법. 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지 3자에게 수행하게 할지 이거는 본질사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본질사항에 해당한다. 이 부분이 틀렸죠. 이런 경우는 본질사항이 아닙니다. 자,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을 해야 되는 필요성. 규율 대상이 기본권,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기본권과 관련되면 관련될수록 더욱더 법률로 규정을 해줘야죠. 법률로.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상충하는 익사의 조정의 필요성이 크면 클수록 더욱 법률로 정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법률 유보. 자, 원칙, 중심이 법률이라 했어요. 다만 오로지 법률로만 또는 법률에 의한 이건 아닙니다. 법률에는 이게 이제 중심이고 법률의 위임을 받았다면 여기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 이게 법규명령이죠. 위임에 따라 법률 위임에 따라 여기에 근거에서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한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자, 일단 법률에 근거했다면 이렇게 위임을 해가지고 법규명령에 또 근거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행정이. 그래서 지금은 오로지 법률에 의해서만 이런 건 아니라 했습니다. 법률에 근거했다면 위임명령, 법규명령에 의해서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7번. 법률 유보 원칙은 행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지만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되는 행정의 범위가 문제된다. 자, 서로 바뀐 말입니다. 우리가 이 법률 유보 같은 경우에는 모든 행정이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오히려 뭐가 돼요? 법률 없으면 행정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자, 이 법률 유보에서는 본질사항 유보설, 우리 행정기본법에서 권리 제한 의무가 이런 식으로 갔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행정은 아닙니다. 모든 행정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 우위 원칙, 법을 위반하면 안 되죠. 법을 위반할 수 있는 행정의 예외, 법을 위반할 수 있는 행정은 없어요. 어떤 행정이 됐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 우위에 대상되는 행정은 모든 행정이 대상이다. 이렇게 갔던 겁니다. 서로 바뀐 문제죠, 지금. 자,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이제 통챙이에요. 통챙이. 법쟁제에서 통챙이로. 자, 정상회담 자체 당부 판단은 사법심사가 안 된다 그랬죠. 우리 판례가. 그러나 북한 측의 사업권 대가 명령으로 송금한 행위, 대북 송금. 이 행위 자체는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대상되지 않는다가 틀렸죠. 과세 처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처분들은
통치, 고도의 정책 행위에 행하는 통칭에 속하지 않습니다. 과세처분이 통칭이다 그러면 사법심에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고도의 정책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의 경우, 자, 통칭이죠.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요게 이제 기준이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사법심사 대상 될 수 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사례별로 또 외워야 돼요.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이런 건 아니라 했죠. 이라크 파병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함정에 많이 빠지는데 지방자치단체 학생인권조례.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가끔 틀냐면 학생인권조례가 뭐지? 내용이 뭐지? 안 알려줘요. 그걸 갖고 출제하는 건 아닙니다. 조례지 않습니까? 조례. 조례도 행정법의 법원이죠. 자치행정을 수행할 때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행정을 수행할 때 여기에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도 법이에요. 조례도 법.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맞겠죠. 남북 사이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자, 줄이면 남북 간의 합의서인데 북한은 국가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 자, 이 조약은 국가법, 특히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겠다. 이게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이었습니다. 법률과 동일한 효력. 자, 그러니까 조례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저 조약이 상위법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 조례가 조약을 위반했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관행에 의한 국민들의 신뢰에 대한 현행 실정법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관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선례법이다. 이렇게 썼죠. 그리고 이 행정선례법은 신뢰보호 원칙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법이라든가 국수의 기본법에 현행 실정법의 인정의 근거가 남아있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현행 실정법의 인정의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법원의 판결을 한 해당 사건에 한해서 하급심을 기소한다. 이렇게 썼죠. 자, 유사사건이라도 해당 사건이 아니죠. 유사한 사건이지 해당 사건 아니에요. 판결을 한 해당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해당 사건이 아니라면 하급심을 직접 기속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속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여기는 기속하지 않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법률의 위헌 결정. 이제 대법원의 판결과 다르죠. 헌법재판소가 법률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뭐 법원도 그렇고 국가기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전부 다 기속됩니다.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뭐 법원이고 국가기관이고 다 위헌 결정에는 기속되는데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적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 이게 관습법이죠. 그런데 승인이 됐는데, 자, 관습법이 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관행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인정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 확신을 갖지 않게 돼버리면 반대로 이런 법적 확신이 없다면 확신을 갖지 않게 됐죠. 현재 이렇게 갖지 않게 돼버리면 이때는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결국 법적 확신이에요. 신뢰보. 자, 신뢰보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견해 표명이 있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조직상 형식적 권한 분장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꼭 형식적 조직법상의 권한 유무를 판단할 게 아니라 결국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국민들의 신뢰 가능성의 문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재량 준칙이 일단 공표가 되었다면 재량 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청의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틀렸죠. 뭐가 돼야 됐습니까? 공표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되풀이 반복 시행한 선례가 있어야 돼요. 행정 선례. 거기와 비교해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 신뢰 원칙을 위반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재량 준칙은 뭐가 돼야 돼요? 적법한 준칙이 돼야 되고 위법한 경우에는 불법 영역에서는 평등의 원칙이나 자기구속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 행정청에 대해서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할 수 없다. 이제 맞는 말이죠. 준칙 자체가 적법이 돼야 될 것이고 위법한 경우에는 아무리 반복이 됐다 하더라도 자기구속 원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뢰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행정권 행사에 관해 신뢰를 주는 선행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분청 자신의 적극적 원동이 있어야만 한다. 틀린 말입니다. 꼭 적극적 원동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 원동도 포함된다 이렇게 했죠. 적극적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소극적, 부작위도 될 수 있습니다. 신뢰보호에 대상되는 행정행위는 적법한 행위인지 위법한 행위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 의사표명 후에 사실적 법률 상태가 변경됐어요. 자, 사안에 따라 어떤 경우가 있다 했습니까? 이런 확약이나 공적 의사표명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실효될 때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자, 24번. 공적견해 표명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자, 일단 알았다면 신뢰보호의 대상 되는 신뢰보호, 보호가치가 없다 이렇게 했었죠. 신뢰보호의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서사 업무 허가를 행한 뒤 20년이 다 돼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하유를 행정청이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취소 처분이 있기 직전에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실권의 법리 뭐가 돼야 돼요? 행정청이 일단 권한 행사가 가능했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권한 행사가 가능했어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직전에 알았다? 그러면 이 모르는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권한 행사가 가능하지 않았다. 이 말하고 똑같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복수 테스트 하면서 감을 좀 익혀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